어머니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괜히 걱정만 하실 테니까요. 낮게 속삭이는 아들의 목소리가 좁은 현관문을 넘어 거실까지 울렸다. 박민영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칠 뻔했다. 찻잔 속의 따뜻한 커피는 그녀의 손바닥을 데웠지만 심장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무심코 고개를 돌렸던 참이었다. 큰아들 진우가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찾아왔다. 퇴근 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온터라 고맙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방금 들린 그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박민영은 천천히 가스불을 끄고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는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이번 주말에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기로 했어. 서류 다 준비해놨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가져와. 정말 괜찮을까요? 여보 갑자기 요양원 가시는 거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매일 찾아뵙고 보살펴 드릴 형편이 안 된다는 거. 여기보다 시설 좋은 곳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받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은 일이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걱정 마.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니까. 그 대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몇 마디가 박민영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억지로 누르지 않으면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진우가 말한 아파트는 이 집이었다. 그녀가 지난 40여 년을 살아온 이 공간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웃고 울었던 삶의 전부가 담긴 곳. 그리고 그가 말한 요양원은 그녀가 앞으로 가게 될 곳이었다. 마치 짐짝을 옮기듯 필요 없어진 물건을 처리하듯 그렇게 결정된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뜨거웠던 가슴은 한순간에 식어버렸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굳는 듯한 느낌이었다. 박민영은 68세의 과부였다. 남편과 사별한 지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젊은 시절을 고스란히 바쳤고 남편이 은퇴한 후에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 후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고독하게 흘러갔다. 아들 진우와 딸 민주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사는 동안 그녀는 혼자 이 낡은 아파트를 지켰다. 그녀는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있었지만 그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자식들의 전화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는 방문은 그녀 삶의 전부이자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그녀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부셔버렸다. 자식들은 그녀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녀의 삶의 터전을 팔아버리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박민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접시에 반찬을 담기 시작했다. 묵은 김치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진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어릴 적에는 김치찜만 끓이면 밥 두 그릇은 뚝딱 비워내곤 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것일까? 부모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포장해 멋대로 결정하는 것. 그녀는 겨우 평정심을 되찾고 두 사람을 맞이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와 그의 아내가 들어섰다. 진우는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었네요.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방금까지 들었던 냉정한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아내에 역시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그동안 몸은 괜찮으셨어요. 박민영은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다. 너희들 바쁜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얼른 들어와서 밥 먹자. 진우 너 좋아하는 김치찜 끓여놨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억눌린 감정들이 그녀의 목을 꽉 옥죄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다. 진우는 최근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아내는 주말에 백화점에 가서 산 옷 이야기를 꺼냈다. 박민영은 그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들었던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주말에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기로 했어. 요양원 가시는 거 서운해하시지는 않을까? 그 말들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밥을 먹는 동안 진우는 김치찜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역시 어머니 김치찜이 최고네요. 진짜 어렸을 때 먹던 맛 그대로예요. 그의 말에 박민영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나는 너에게 밥을 해주는 엄마였는데 이제는 너의 삶에서 치워져야 할 존재가 되었구나.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진우와 그의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주말에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는 주말에 박민영은 그들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그 말을 되뇌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딸깍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삶에 영원히 닫혀버린 문 같았다. 박민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똑똑 소리를 내며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지난 40년간 이 집에서 살아왔다. 처음에는 허름한 전셋집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해 이 집을 마련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루에는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고 부엌벽에는 아이들 키를 재느라 표시해둔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그녀가 직접 심은 목련나무가 겨울바람에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을 통째로 덜어내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니.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걸었다. 낡은 마루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는 통증 같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벽을 더듬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 벽은 수많은 밤 동안 그녀의 등을 기대주었고 그녀의 눈물을 말없이 받아주었다. 이 벽은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벽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리고 아파트들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촘촘하게 박힌 별처럼 반짝였다. 저 많은 불빛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집이었다.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의 삶 중에서 그녀의 삶도 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저 풍경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자식들의 삶에 맞춰져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중심으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아이들 부부의 생활에 맞춰 움직였다. 그녀의 기쁨은 아이들의 성공이었고 그녀의 슬픔은 아이들의 아픔이었다. 그녀 자신을 위한 삶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둘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박민영은 부엌으로 돌아와 커피포트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진우와 그의 아내가 마셨던 커피 잔이 싱크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대화가 여전히 맴돌았다.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는 듯했다. 왜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었을까? 왜 그녀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을까? 그들은 그녀를 걱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그들에게 짐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녀는 천천히 싱크대 앞에 섰다. 차가운 물을 틀고 커피잔을 씻기 시작했다. 거품이 손끝을 간지럽혔지만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고 난 후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되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정적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다. 이 넓은 아파트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이 텅 빈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살고 싶다는 말을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했다. 진우는 아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게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라고 말할 것이다. 민주 역시 엄마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데 누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모두 그녀를 위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이기심이 숨어 있을 것이다. 박민영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 감정은 너무나 복잡하고 낯설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늘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아왔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인내와 희생은 그저 그녀의 존재를 지우는 과정이었던 것만 같았다. 그녀는 주방 한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는 아이들이 결혼한 날, 손주가 태어난 날 등 중요한 기념일들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 날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녀의 행복은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적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행복이 그녀의 행복이었고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이들의 행복이 그녀의 행복이었다. 이제는 그녀 자신이 행복해야 할 때인데 그녀는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니, 애초에 그런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박민영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그녀의 귀를 찢을 듯 울렸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삶은 작은 점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외로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그녀의 삶을 정리하려는 그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지만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흔적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 섰다. 텅 빈 공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유령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텅 빈 집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박민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그녀의 귀를 떠나지 않았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은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다. 이 손으로 그녀는 평생을 살아왔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을 보살폈다. 이제 이 손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힘도 이유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창문에 손을 댔다. 창문 너머의 세상은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박민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그녀는 누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을까? 그 답은 그녀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그저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살아온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자식들의 삶 속에 자신을 묻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은 그녀에게서 남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박민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과부로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영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아직 희미하고 불안정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슬픔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그녀의 방을 가로질러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박민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머리맡의 시계는 이제 겨우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자 어젯밤의 대화가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번 주말에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기로 했어.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남편이 떠난 후부터 늘 그래왔다. 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이지만 이제는 남의 집에 와 있는 듯한 이질감이 들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녀가 아끼는 제라늄 화분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싱싱한 초록 잎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화분은 남편이 결혼 기념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그 후로 매년 꽃을 피우고 지기를 반복하며 그녀의 곁을 지켜왔다. 이제 이 화분도 그녀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낯선 공간에서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녀는 화분을 쓰다듬는 손길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지만 커피의 향도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진우와 그의 아내가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이 앉았던 의자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진우가 앉았던 의자를 만졌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이 집은 다시 원래의 정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불안하고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한 구석에 놓인 책장 하나가 전부였다. 이 소파는 결혼 초 남편과 함께 샀던 것이었다. 젊은 시절 이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난 뒤 남편과 둘이서 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제는 그녀 혼자 앉는 이 소파는 그녀의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소파의 낡은 가죽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감촉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박민영은 책장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그 상자는 결혼식 때 받은 앨범이었다. 그녀는 앨범을 꺼내 먼지를 닦아내고 소파에 앉았다.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앳되고 풋풋한 얼굴을 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웃는 얼굴은 사진 속에서 영원히 멈춰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밝고 생기 넘쳤다.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얼굴을 하게 된 것일까?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보살피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자신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앨범의 다음 장을 넘기자 아이들이 태어난 후의 사진들이 나왔다. 갓난아기였던 진우와 민주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아기였던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유치원복을 입고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밤낮으로 일하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의 전부가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녀를 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사진첩을 덮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을 지나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들의 방은 이제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낡은 책들과 옷가지들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진우가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모습, 민주가 인형놀이를 하던 모습, 벽에는 아이들 키를 재기 위해 표시해둔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그 흔적들을 더듬었다. 남편과 함께 아이들의 키를 재며 흐뭇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 작은 방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먼지가 쌓인 창고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가 보였다. 이제 그곳에는 낯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지만 그녀는 그 웃음소리마저 슬프게 들렸다. 그녀의 아이들은 더 이상 이 놀이터에서 놀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그녀의 자리가 없었다. 아이들의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그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공간이었다. 낡은 가스레인지와 싱크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싱크대를 쓸어보았다.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했던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는 듯했다. 이 부엌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수많은 요리를 만들었고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렸다. 그들의 웃음과 이야기가 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이제는 그녀 혼자서 밥을 먹는 이 부엌은 너무나 넓고 텅 비어 보였다. 그녀는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 진우가 맛있게 먹었던 김치찜이 남아 있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온기가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그 온기에서 어젯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진우가 김치찜을 맛있게 먹던 모습,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그 온기는 그녀에게 따뜻함을 주기는커녕 그녀의 가슴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부엌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화장대,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이 방은 남편과 함께 썼던 공간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한동안 이 방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이 방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남편이 썼던 베개를 손으로 만졌다. 차갑게 식은 베개에서는 더 이상 그의 채취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이 집을 아끼고 사랑에 치는지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었다. 이 집은 그녀의 젊은 날, 그녀의 희생,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이 집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을 통째로 덜어내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니.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주름지고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오롯이 가족에게 바쳤다. 그녀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끝은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삶의 터전을 그녀의 동의 없이 팔아버리려는 자식들의 결정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일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이고 아내였다. 그 외에 그녀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박민영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 멀고 험난해 보였다.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더욱 강하게 들어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햇살은 그녀의 마음속을 밝혀주지 못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혼자였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민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그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희미하지만 강렬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불꽃은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이 흘렀다. 박민영은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고 겨우 눈을 붙여도 자꾸만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양옆으로는 똑같은 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녀는 어느 문이 자신의 집인지 알 수 없어 헤매고 있었다. 복도 끝에는 진우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가 겨우 그에게 다가가려 할 때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잊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아침 식사를 거른 채 멍하니 앉아 있는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 괜찮다. 밥 먹고 바로 졸았나 보다. 무슨 일이야 바쁜데 여기까지 오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렸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진우는 쇼핑백에서 빵과 과일 몇 가지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었네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어머니 같은 분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식사도 전문 영양사가 관리해주고.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그가 말하는 좋은 곳이 바로 그녀를 위한 요양원이었다. 그는 쇼핑백에서 얇은 책자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늘봄 실버타운이라고 적힌 책자였다. 표지에는 깨끗하고 환한 복도에서 노인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박민영은 그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책자를 손에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어머니, 여기는 그냥 요양원이 아니에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고 취미생활도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많대요.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요리, 교실 같은 것도 있고요. 어머니,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는 그녀의 과거를 들먹이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그녀에게 통보하는 것에 불과했다. 박민영은 겨우 입을 열었다. 진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니? 이 집이 편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힘든 점이 많아요. 민주도 육아 때문에 정신없고 저도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요. 어머니가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희를 위해서라도 이게 최선이에요. 그의 말은 그녀를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결국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진우가 건넨 책자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진우는 한참을 더 이야기하다가 그녀의 침묵에 지쳤는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올게요. 그때 어머니 짐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짐 정리. 마치 그녀의 삶을 정리하는 것처럼 들렸다. 진우가 떠나고 텅 빈 집안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들린 책자가 종이 한 장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책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혼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울음을 멈춘 그녀는 침대 밑에 쌓인 먼지를 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먼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청소기를 들고 침대 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청소기를 밀어 넣자 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가방은 결혼식 때 남편이 여행용으로 사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그 가방을 가지고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저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이 일에 매달리다 보니 여행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렇게 미뤄진 여행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가방을 침대 위로 끌어올렸다. 가죽의 낡은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여는 순간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가방 안에는 남편이 군대에서 보냈던 편지들, 젊은 시절 그녀가 직접 만든 앨범, 그리고 남편이 사준 작은 오르골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 묶음을 꺼내 들었다. 낡은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희미하게 발해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한 통씩 읽기 시작했다. 풋풋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듯했다. 민영아, 이곳은 정말 힘들고 외롭지만 너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제대하면 꼭 너랑 같이 남해로 여행을 가고 싶어.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 편지 속에는 그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함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 남자의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희망이 담긴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훑었다. 그녀는 그 희망을 잊고 살았다. 아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앨범을 펼쳤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생기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 삶을 사랑했다. 앨범을 덮은 그녀는 마지막으로 작은 오르골을 들었다. 낡은 오르골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었다. 오르골의 태엽을 감자 맑고 고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섬집 아기라는 노래였다. 이 노래는 남편이 그녀에게 프러포즈할 때 불러주었던 노래였다. 그때 그녀는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행복한 눈물이었다. 오르골 소리는 그녀의 방을 가득 채웠다. 그 음악은 그녀의 기억을 소환했고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행복해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사랑했다. 그녀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오르골처럼 낡고 녹슬어 버렸다. 그녀는 그 오르골을 들고 한참을 울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만 매달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오르골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오르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눈에는 희미하지만 강렬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인 늘봄 실버타운 책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책자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뭉쳐있던 무거운 덩어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박민영 자신으로 살 것이다. 박민영은 그날 밤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속의 물건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보았다. 오르골의 멜로디는 멈췄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 묶음을 다시 꺼내 들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글씨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녀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자신과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편지 한 장을 펼쳤다. 민영아, 이곳은 정말 춥고 외롭지만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 제대하는 날 꼭 너를 안아줄 거야.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저기 남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여행을 가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풍경이 많아. 그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남편은 항상 그녀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바다를 보러 갈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시간들.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고 그녀는 살림과 육아를 전담했다. 아이들이 아파 밤새 병원을 헤매던 날들, 남편이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안고 잠들던 밤들. 그 모든 순간들은 힘들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행복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웠다. 그녀는 남편이 종종 했던 말을 기억했다. 여보, 조금만 더 고생하자.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우리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그때는 내가 당신 발도 씻겨주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림도 마음껏 그리게 해줄게. 그는 그녀의 꿈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전 미술을 전공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작은 화실을 갖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이 생기면서 그 꿈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다. 붓을 놓은 지가 벌써 40여 년이 넘었다. 남편은 그녀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 자신은 그 꿈을 잊고 살았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자 목표가 되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녀는 그 기쁨에 취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편지 묶음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과 그녀가 젊은 시절 남해의 작은 섬으로 떠났던 사진이었다. 결혼 전 남편의 휴가에 맞춰 겨우 시간을 내어 다녀왔던 여행이었다. 그들은 낡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젊음과 희망이 가득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평소 건강했던 그였기에 그녀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의 죽음은 그녀의 삶의 전부를 앗아갔다. 그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을 위해 억지로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슬픔은 그녀의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의 삶은 더욱 고독해졌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고 그녀는 혼자 이 넓은 아파트에 남겨졌다. 그녀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지키는 것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와의 사랑을 지켜왔다. 그런데 이제 그 집마저 잃게 될 판이었다.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남편이 그녀에게 보여주려 했던 바다는 그녀가 마음껏 그리고 싶어 했던 그림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녀의 삶을 정리하려는 자식들의 냉정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의미 없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들은 그녀의 희생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 짐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편지 묶음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녀 자신의 삶만큼은 지켜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녀의 이름 박민영으로 살 것이다. 그 이름에는 남편과의 사랑과 아이들을 향한 희생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눈빛은 결연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 싸움은 그녀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녀의 자식들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의 사랑이 함께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희망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그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내어야 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그녀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며칠 후 박민영은 아들 진우와 딸 민주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빈 접시들만이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아이를 기다렸다.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진우와 민주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집안의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다. 민주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박민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우야, 민주야. 너희들이 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말 사실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 말에 진우와 민주는 동시에 굳어버렸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그건 저희가. 민주는 눈을 피하며 진우의 옷자락을 잡았다.
박민영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들이 현관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 어머니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 왜 그랬니?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진우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저희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속이려던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충격받을까봐 박민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너희들이 나에게 통보하는 건 충격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니? 내 평생의 보금자리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나를 낯선 곳으로 보내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한 거니?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민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저희는 매일 엄마 걱정만 하고 살았다고요.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들의 말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걱정은 그녀에게 짐이 되는 듯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녀의 삶을 바꾸려 한 것이었다. 진우는 민주의 말을 이어받았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계시면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고 또래 친구분들도 많아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저희도 주말마다 찾아뵙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여행도 같이 다녀오고. 그의 말은 마치 영업사원의 설명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박민영은 그들의 말을 듣고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여행은 너희가 내게 보여주려 했던 바다가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나를 그곳에 가두고 너희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여행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희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삶에 내가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삶의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녀의 말에 진우는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아니야. 박민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너희들은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 집에 살면 너희들이 나를 신경 써야 하고 내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늘봄, 실버타운이라는 감옥에 가두려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내게 보여주는 사랑이니. 그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분노가 이글거렸다. 민주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저희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다고. 그럼 너희들이 나를 위해 결정한 모든 것들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은 거니?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내 삶을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니? 박민영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은 그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어머니라는 틀 안에 가두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그녀의 삶을 재단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저 돌봄을 받아야 하는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처리해야 할 골칫덩이일 뿐이었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의 말은 더 이상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돌아온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달았다.
박민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갈렴. 너희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내게 필요 없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고대에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너희들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우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었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폭력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진우와 민주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가슴 속을 휘몰아쳤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마음속에 폭풍이 지나가고 낮아 허기짐이 밀려왔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10여 년간 살아온 아파트 단지였지만 그녀는 늘 똑같은 길로만 다녔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다른 길로 가고 싶었다. 그녀는 아파트 정원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겨울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주변 풍경들을 천천히 눈에 담았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는 노부부의 모습도 보였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왠지 모를 부러움과 함께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동네 슈퍼마켓에 도착한 그녀는 필요한 물건들을 카트에 담았다. 식재료를 고르며 그녀는 문득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때를 떠올렸다. 남편은 항상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을 카트에 먼저 담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취향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카트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졌다. 그녀는 그 사실에 씁쓸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카트가 갑자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바퀴가 빠져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무거운 카트를 끌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서 멈춰선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는 낡은 청바지에 붓 자국이 묻은 남방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에도 물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아파트에 사는 젊은 남자였다. 그녀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친절함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카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빠진 바퀴를 끼워 넣으려 애쓰고 있었다. 어르신, 이거 바퀴 축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망치 가져와서 좀 고쳐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집으로 뛰어갔다. 그녀는 그의 친절함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망치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카트의 바퀴를 고쳐주었다. 자, 이제 됐어요. 어르신 조심해서 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망치를 보며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학생 혹시 뭐 하는 사람인가 손에 물감도 묻어 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아, 저는 이 건물에 사는 한준호라고 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작업실이 집이라서요. 그의 말에 그녀는 놀랐다. 그녀는 젊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며 신기해했다. 그렇구나. 젊은 사람이 참 보기 좋네.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준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제가 옆에 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는 그녀의 장바구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르신 제가 같이 가져다 드릴게요. 혼자 힘드실 텐데. 그의 배려에 그녀는 또 한 번 놀랐다.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와 함께 걷는 동안 그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우는 어릴 적에 내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겠다고 했었어. 하지만 나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림을 못 가르쳤어.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위로와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고맙다, 학생.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다. 한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다음에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어르신 덕분에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의 말에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준호에게서 받은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처럼 새로운 문을 열어야 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준호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며칠 후 박민영은 다시 한번 아들 진우와 딸 민주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과 달리 차분하고 단호했다.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지난번의 격렬한 다툼 이후 그들은 어머니가 또다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였다. 왔으니 앉아라. 박민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맞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진우와 민주는 더욱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민주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단단함을 읽었다. 지난번의 눈물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민주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박민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며칠 생각해보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진우야, 민주야. 너희들이 나를 걱정해서 그랬다는 거 이제 알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연약한 노인이 아니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돌멩이처럼 힘이 실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결정에 순응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저희도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하고 안전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그곳은 진우는 다시 늘봄 실버타운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박민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니,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민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알아본 곳은 민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박민영은 민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손길에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민주야, 나는 너희들의 짐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내 삶을 너희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내 삶을 결정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 진우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시설 좋은 곳에서 친구분들과 함께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박민영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너희들이 말하는 넓은 집이 아니야. 이 집은 내 삶의 전부가 담긴 곳이야. 너희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남편과 내가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야. 나는 이 집을 너희들 마음대로 처분하게 둘 수 없어. 나는 이 집에서 떠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결정한 그곳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에 진우와 민주는 경악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어머니, 그럼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몰래 혼자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결정에 반항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박민영은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도 이제부터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들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거야. 나는 이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할 거야. 혼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작은 집을 찾을 거야. 그녀의 말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민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발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박민영은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주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주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엄마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너희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고 너희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엄마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의 걱정에 순응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강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박민영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야. 하지만 나는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이고 한 사람의 삶을 살고 싶었던 박민영이야. 너희들이 내게 준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을 수 있었어.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녀의 말은 그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삶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이 닫히자 박민영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결심의 눈물이었고 자신의 용기를 칭찬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결심을 굳힌 박민영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 진우와 민주가 떠난 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날의 슬픔과 분노가 사라지고 굳건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다. 그들은 며칠 후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왔고 그녀의 삶의 전부가 담긴 공간은 낯선 사람들의 카메라 렌즈에 담겼다. 집을 팔기로 결정한 후 그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여 년의 세월이 담긴 짐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그녀는 짐들을 정리하며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낡은 앨범, 남편의 편지 아이들의 일기장, 그리고 그녀가 붓을 놓기 전까지 사용했던 낡은 팔레트까지. 그녀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추억에 잠겼다. 과거의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 기억들은 그녀의 삶의 소중한 한 페이지였고 그녀는 그 모든 페이지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집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신중하게 물건들을 분류했다. 버려야 할 것들, 기증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그녀는 남편의 편지와 앨범, 그리고 낡은 오르골을 소중하게 따로 챙겨두었다. 그 물건들은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함께할 동반자였다. 아파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 집을 보여주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했다. 그녀는 이 집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이 집을 놓아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이 집을 새로운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파트가 팔리고 그녀는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넓고 호화로운 아파트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작은 집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곳의 집을 보았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그곳은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베란다가 있었고 그곳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보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집이 바로 그녀가 찾던 곳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이삿짐을 옮겼다. 이삿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녀의 삶의 대부분은 추억과 기억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새로운 집을 그녀만의 공간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가구들을 버리고 새로운 가구들을 들여놓았다. 그녀는 베란다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꽃씨를 심었다. 그녀의 손은 흙을 만지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흙을 만지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릴 것이다. 그녀는 화단에 심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예술로 만들어갈 것이다. 새로운 동네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단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공원에는 그녀 또래의 노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와도 친해졌다. 그들은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해주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녀의 베란다 화단에 물을 주기도 했다. 그녀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베란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붓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박민영 자신으로 살 것이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다. 그녀는 그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예술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그 시작을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멈추고 베란다 화단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심은 꽃씨에서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작은 싹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도 그 싹처럼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그 시작을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박민영이 새로운 집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베란다의 작은 화단에는 그녀가 심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그림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의 희망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진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희가 어머니 댁에 한번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달리 자신감이 없었고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박민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와라. 언제든지. 그녀는 아이들을 용서했다. 아니, 용서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만큼 그녀는 이미 아이들의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었다. 그들의 행동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주말 오후 진우와 민주가 그녀의 작은 집을 찾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담한 거실은 햇살로 가득했고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베란다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집은 작았지만 그 어떤 넓은 집보다도 따뜻하고 생기 넘쳐 보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삶이 그들 없이도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민주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집이 너무 예뻐요. 엄마가 직접 꾸미신 거예요. 정말 멋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난번의 다툼 이후 밤마다 어머니의 말들이 떠올라 괴로웠다고 했다. 그들의 사랑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박민영은 아이들의 사과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나는 너희들을 용서했다. 아니, 용서할 필요조차 없었단다. 너희들의 행동 덕분에 나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을 수 있었어. 나는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있단다. 그녀의 말은 아이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들의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었다. 민주는 그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엄마, 저희가 이제라도 잘할게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매일 찾아와서 엄마 밥 해드릴게요. 제발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박민영은 민주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다. 민주야,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 작은 집이 엄마의 보금자리이고 이 작은 화단이 엄마의 가족이야. 너희들이 엄마에게 주려고 했던 사랑은 이제 엄마에게 필요가 없어. 엄마는 이제 엄마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단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삶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어머니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삶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고 어머니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꿈이었던 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이 어릴 적에 보았던 그림은 사실 그녀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소박한 요리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삶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견고하고 깊어질 것이다. 저녁이 깊어지고 진우와 민주는 어머니의 집을 떠났다. 그들은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며 어머니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박민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은 그녀의 작은 집을 가득 채웠다. 박민영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베란다에는 그녀가 정성껏 가꾼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심은 꽃들은 겨울을 이겨내고 화려한 꽃잎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꽃들은 그녀의 삶과 닮아 있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답게 피어난 그녀의 삶과 그녀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따뜻한 향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커피 잔을 손에 든 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다. 산은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위로는 아침 안개가 몽환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풍경을 보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이제 그녀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녀의 화폭에 담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단에 물을 주었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흙을 만지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박민영 자신으로 살 것이다. 그녀는 화단에 물을 주고 나서 그림 도구들을 챙겼다. 낡은 붓과 물감, 그리고 스케치북. 그녀는 그것들을 들고 베란다에 앉았다. 그녀는 붓을 들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서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잠시 붓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한준호에게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의 짧은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는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다. 그녀는 그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예술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그 시작을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멈추고 베란다 화단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심은 꽃들 사이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새는 잠시 앉아 있다가 맑은 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갔다. 그녀는 그 새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도 그 새처럼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그림을 마치고 거실로 들어왔다. 거실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찻잔과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자신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릇들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더욱 강하게 들어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녀는 그 시작을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녀는 그릇들을 정리하고 거실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에는 그녀가 심은 꽃들과 그녀가 바라본 산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예술이 될 것이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이제 괜찮다.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녀는 그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녀의 이름 박민영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